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과 검찰이 드러낸 의심에 대해 전면 부인한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은 세력과 서로 짜고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서로 짜고 거래한 거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 정반대 주장을 펼친 건데요. 먼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주포 김모 씨는 공범 민모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매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민 씨는 1분 뒤 준비시키겠다고 답합니다. 다시 21분 뒤 김 씨는 민 씨에게 매도하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고 이 주식은 주가 조작 공범들이 사들입니다. 1, 2심 법원은 이 거래가 통정매매, 즉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대면 조사에서 이 매도 주문을 자신이 직접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계좌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시점이 겹칠지 몰라도 주가 조작꾼들의 공모 정황과 자신의 주문은 별개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왔습니다. 이 거래 직후 녹취록을 보면 대신증권 직원이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같은 해 10월 28일에도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는 체결됐죠라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 간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연락이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범행을 목적으로 연락했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민 씨가 문자를 받은 지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나온 데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범인 권 전 회장도 항소심에서 이 거래가 김 여사가 직접 주문했기 때문에 통정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 모습입니다. 탱크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고 군인들이 집결하고 전두환 정권은 집권 전반기 매년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권 후반기부터 행사는 축소됐고 매년 열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정부가 40년 만에 2년 연속으로 서울 도심 대규모 시가행진을 예고해서 논란입니다. 자, 이렇게 폭염에 군인들을 동원하고 세수 펑크에도 상당한 예산을 쓰면서까지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 군 병력과 미사일, 탱크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군사행진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가행진은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호국 영웅을 기리는 카퍼레이드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우리 군 최신 지상 장비와 함께 기상 악화로 작년엔 선보이지 못한 전투기 등 공중전력까지 올해엔 가세합니다. 북한의 전술핵 무기에 대응할 고위력 미사일 현무5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군은 6.25 전쟁 당시 서울 수복 장면을 재현해 경복궁 앞에선 태극기도 개양하기로 했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지난 세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부터 1984년까지는 매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3년에서 5년에 한 번으로 축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당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해 시가행진을 중단했는데 그러자 일각에선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규모 시가행진이 재개된 작년 국군의 날 행사엔 4,500명이 동원됐습니다. 올해에도 비슷한 인원이 동원돼 폭염 속에서 한 달 동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전체 병력의 상당 부분을 빼서 긴 시간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정말 군의 사기를 높일 것 같냐는 반응도 보입니다. 일회성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동원되는 인력들의 어떤 노고, 효율 면에서는 과연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막대한 예산과 별개로 남북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주 이례적이면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특히 대화와 협력이 없는 힘에 의한 평화는 힘에 의한 대결이 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시가 행진을 비롯한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를 추진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일단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불법 마약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관세청이 올해만 27차례에 걸쳐 차단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조치된 건 3건뿐이라고 합니다. 정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입니다. 국내에서 불법인 대마 성분에 오일이나 젤리 등을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 상품처럼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관세청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들여온 마약류를 적발하고 지난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7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차단 요청한 사이트가 이제 접속이 차단됐는지 한번 점검을 했고요. 접속이 아직 되는 걸 확인하고 재요청을 한 거고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마약과 관련해 관세청이 방심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27건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쳐 실제 차단 조치가 내려진 사이트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차단을 요청한 마약 판매 사이트 20여 곳은 방심위가 아직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갖고 신속하게 차단하고 또 차단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응 인력을 즉시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는 서울시나 식약처 등 다른 기관의 심의 요청 건수가 폭증한 데다 마약 심의 전담 직원이 2명뿐이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외 사이트의 경우 주 경로를 막더라도 다른 우회로를 통한 접속까지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 검거수는 17,817명으로 5년 사이 1.7배 늘었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도 4년 사이 8배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감염병 엠폭스가 해외에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감염 우려가 여전한데요. 최근 국내에서 한 의심 환자가 10시간 넘게 검사를 받지 못하다가 보건소에서 뒤늦게 검사를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하동에 사는 50대 강모 씨. 지난 19일 손과 발에 물집이 심하게 생기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수포가 올라오면서 좀 열이 난다 그럴까? 약간 호흡도 차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지역의 한 종합병원은 상급 감염병인 엠폭스일 수 있다며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1시간 동안 운전해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 갔는데 정작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다. 병원 14곳에 더 전화를 했지만 검사를 해주겠다고 한 곳은 없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없다거나 엠폭스 검체 채취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보건소에 검사가 가능한지 물었는데 역시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상급 감염병에 대해선 보건소가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검체는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검체를 하지 않습니다.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와 질병관리청에도 전화해봤지만 보건소에 문의하라거나 알아보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나리지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10시간가량 도로를 헤매던 강 씨는 결국 저녁이 돼서야 이곳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보건소에서 예외적으로 엠폭스 검사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엠폭스 검사가 가능한 장소는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의심 환자였던 강 씨가 돌아다녔던 전남과 경남 지역의 병원 모두 해당됩니다. 사실 좀 드문 감염병이라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결국 지침까지 만들어져 있지만 낯선 전염병이라 병원들이 검사를 기피하면서 환자들은 진단도 치료도 못 받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법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해외 도피 시도까지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남성이 왜 아무 관련도 없는 법인의 차량을 몰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 3차선으로 검은색 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간 뒤 2차선으로 달리던 오토바이 뒤를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가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법의 잣대 제대로 돼서 조사 철저히 하고 그래서 머리 쳐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뒤 마세라티를 버리고 도주한 30대 남성 운전자 김모 씨가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유흥가에서 잡혔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다 실패한 뒤 경찰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왜 도망갔나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현재 무직이며 차량 소유주인 법인과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시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법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를 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앞서 질주했던 벤츠 차량을 몰았던 운전자 등도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김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등 김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고 법인 명의의 차량이 대포차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